전 세계가 싱가포르의 충격적인 발표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인구의 70% 이상이 한국어가 능통하고 요즘 싱가포르 시험에선 한국어가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CNN은 싱가포르가 곧 두 번째 서울이 될 것 같다며 보도했고 BBC는 한국이 아시아를 점령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영어와 중국어 두 언어를 고집하던 싱가포르가 어떻게 한국에 이렇게 깊게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싱가포르 정부는 한국을 막으려고만 하다가 왜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태어나 자란 그레이스입니다. 저희 집안은 싱가포르에서 손꼽히는 재벌 가문 중 하나죠. 아버지는 부동산과 금융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셨고 저 역시 런던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가족 회사에서 투자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좀 우습게 생각했다고 해야겠네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그랬거든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우리 싱가포르보다 한참 뒤떨어진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싱가포르 거리에서 한글 간판이 늘어나고 젊은 친구들이 K-팝을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했어요. 왜 멀쩡한 우리 아이들이 저런 시시한 걸 좋아하나 싶었거든요. 특히 저희 집 청소부 이모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혼자 웃고 울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모는 나이가 많으셔서 한국어를 조금 하시는데 가끔 한국어로 전화하는 모습을 보면 참 어이없었어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죠. 뭐 하찮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지난달 있었던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평소처럼 아버지 서재에서 회사 자료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국어로 된 투자 보고서들이 나온 거예요. 처음엔 뭔가 싶어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가문 자산의 30%가 한국 관련 투자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 책상 서랍에서 BTS 앨범이 나온 거였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장이나 말이죠. 평소 클래식 음악만 듣던 아버지가 K-팝을 듣는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드라마 DVD들도 있었는데 사랑의 불시착이며 도깨비며 전부 한국 드라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평생 제가 알던 부모님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투자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률, K-뷰티 시장 확대, 전망, 심지어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수익률까지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하찮게 여겼던 한국 문화가 실제로는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한국을 무시해왔는데 정작 우리 가족의 재산이 한국 덕분에 불어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당황하시더니 아버지가 한국 투자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 가문이 지금의 부를 쌓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우리 가문이 정말 한국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먼저 오차드 로드로 향했습니다.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한국 상가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미용실, 네일샵, 심지어 점심 먹던 한국 치킨집까지 전부 우리 가문 소유더라고요. 건물 등기부등본을 뒤져보니 리 패밀리 인베스트먼트라는 우리 계열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 음식 먹으면서도 그걸 업신여기고 있었던 거죠. 더 웃긴 건 홍대 프랜차이즈 매장들이었어요. 떡볶이집, 한국 카페, K-뷰티 샵들이 싱가포르 곳곳에 있는데 전부 우리 돈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친구들한테 한국 화장품 쓰는 게 유치하다고 놀렸는데 정작 그 화장품으로 우리 집이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청소부 이모를 자세히 관찰해 봤는데 이모가 한국어로 전화하는 내용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뭔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몰래 이모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모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인회관에 가더라고요. 거기서 한국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수다 떠는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이모가 저보다 한국 상황을 훨씬 잘 안다는 거였어요. 한국 주식 시장이 어떻고 어떤 드라마가 인기고 심지어 한국 부동산 가격까지 꿰뚫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이모를 그냥 청소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죠. 집에 와서 다시 아버지 서재를 뒤져봤어요. 이번엔 더 깊숙한 곳까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래된 서류들이 나오더라고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관련 투자 기록들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문이 한국에 투자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1970년대 투자 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매년 두 자릿수로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한국 기업들에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포항제철이며 현대건설이며 지금은 대기업이 된 회사들의 이름이 투자 목록에 들어있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오래된 일기를 발견한 순간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1965년에 쓰인 일기였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정말 성실하다. 이 사람들에게 투자하면 언젠가는 큰 돈이 될 것이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할아버지는 6.25 전쟁 이후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본 한국 사람들의 근성과 교육열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나 봅니다. 일기에 보면 한국 아이들이 촛불 켜놓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에 놀랐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인 과외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수학을 가르쳐주던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가끔 한국어로 숫자를 세어주곤 했어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는 그냥 재미있어서 따라했는데 그게 할아버지가 일부러 고용한 선생님이었더라고요. 할아버지 일기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레이스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익혔으면 좋겠다. 나중에 한국과 사업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전혀 몰랐던 할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 한국인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수학만이 아니었더라고요.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할아버지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무의식 중에 한국어 기초를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한국을 무시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일기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내용이 나왔어요. 1980년대에 올림픽을 준비하는 한국을 보고 이 나라는 반드시 세계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하버드 MBA를 나온 제 동생 마이클이 갑자기 한국 투자에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이클은 평소에도 좀 예민하고 자기 고집이 센 성격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심각하게 나왔어요. 마이클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었어요. 누나 정신 차려.
한국은 이제 끝났어. 앞으로는 중국 시대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투자는 위험하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K-팝이며 한국 드라마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고 중국이 모든 걸 대체할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처음엔 마이클 말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한국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이클이 너무 격하게 반대하니까 오히려 의심스러워지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싫어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마이클 방에 몰래 들어가 봤어요. 노트북을 켜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마이클이 중국 자본과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중국 부동산 투자 회사와 메일을 주고받고 있었고 한국 자산을 매각한 후 중국에 투자하자는 계획서까지 만들어놨어요. 더 충격적인 건 마이클이 중국 측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있었어요.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투자를 막는 대가로 받은 돈인 것 같았습니다. 제 동생이 우리 가문을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 마이클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저는 증거를 들이밀면서 이게 뭐냐고 따졌어요. 마이클은 처음엔 발뺌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돌변하더라고요. 누나는 너무 순진해.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중국이 아시아의 미래야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마이클이 단순히 투자 관점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한국 자체를 깔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 돈에 눈이 멀어서 우리 가문의 전통까지 배신하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버지와 마이클 사이에서 고민하던 저에게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90세이신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할머니는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뭔가 다르셨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 됐는데 할머니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침실로 데려가셨습니다.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6.25 전쟁 때 싱가포르로 피난 온 한국인 고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할머니가 몰래 키웠는데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우리 집 청소부 이모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동안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그 이모가 실제로는 할머니가 60년 넘게 돌보신 식구였던 거죠. 할머니는 그 아이가 6살 때 왔는데 너무 똑똑하고 예뻤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 아이 때문에 우리 가문이 한국을 알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한국 이야기를 해주면서 할아버지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 투자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멍해졌어요. 제가 평생 무시했던 청소부 이모가 우리 가문 성공의 시작점이었다니요. 할머니는 그 아이가 한국말로 노래를 불러주면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정말 착하고 똑똑했다.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게 해줬고 한국 문화를 알려줬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를 가족이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요. 당시에는 그런 일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나 봐요.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고아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이모가 실제로는 대학까지 나온 분이라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몰래 학비를 대주셨는데 경제학을 전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 상황을 그렇게 잘 아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청소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셨던 거죠. 할머니는 그 아이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견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나이도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죽기 전에 그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마이클이 하는 짓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중국 돈 받고 가문을 배신하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는 그래서
저한테 진실을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더 늦기 전에 모든 걸 바로잡고 싶으셨던 거죠. 할머니 말씀을 들은 후 저는 바로 청소부 이모를 찾아갔어요. 아니, 이제는 박순자 이모라고 불러야겠죠. 이모는 처음에 당황하시더니 모든 걸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정말 긴 이야기였어요. 이모는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가족이라고 하니까 처음엔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박순자 이모 말씀으로는 6살 때 전쟁이 나서 부모님을 잃고 혼자 남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싱가포르로 피난 온 한국인들과 함께 오게 됐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입양되고 이모만 혼자 남았다고 해요. 그때 할머니가 이모를 데려가서 키워주신 거죠. 이모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친부모처럼 사랑해 주셨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모는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공부도 하고 대학도 나왔지만 사회적 시선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처럼 지내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가사도우미로 지낸 거였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가족이었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어릴 때는 이모가 저를 돌봐주시면서 정말 조카 같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이모가 60년 동안 한국 가족들과 편지를 주고받아왔다는 거였어요. 전쟁 때 헤어진 형제들을 찾아서 연락하고 지냈다고 해요. 그 편지들을 보여주시는데 한국의 변화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1960년대 보릿고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발전, 민주화, 올림픽, 월드컵까지 모든 걸 한국 가족들이 생생하게 전해준 거예요. 특히 1980년대부터는 한국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모가 그 편지들을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렸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국의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 근면성,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이모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모는 한국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편지로 전해 들으면서 이 나라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레이스야,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이모가 저한테 보여준 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형제들이 보낸 사진들이었는데 1960년대 초가집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아파트에서 사는 모습까지 60년의 변화가 다 담겨 있더라고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이모는 이 사진들을 보면서 항상 감동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가족 이사회 날이 왔어요. 아버지, 마이클, 그리고 저까지 모인 자리에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박순자 이모를 회의실로 모셔왔어요. 마이클은 왜 청소부를 데려오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저는 마이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은 청소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고 말이에요. 마이클은 제가 미쳤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박순자 이모가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실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이모는 완벽한 영어로 한국 경제 분석을 발표하기 시작하셨거든요. 60년 동안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공부하셨다고 한국 경제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모의 발표를 듣는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게 보였어요. 이모의 발표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GDP 성장률, 기술 발전 속도, 문화 콘텐츠 수출 규모까지 정확한 수치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이 앞으로 10년 안에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속도를 보면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혁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이클은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지만 이모의 전문적인 분석을 듣고는 할 말을 잃더라고요. 특히 이모가 중국 경제의 한계점을 정확히 짚어내시면서
왜 한국 투자가 더 안전한지 설명하실 때는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모는 중국이 정부 주도 경제라서 변화가 느리지만 한국은 민간 주도라서 혁신이 빠르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때 저는 마이클의 중국 자본 연결 사실도 폭로했어요. 노트북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모두 보여주면서 마이클이 우리 가문을 배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들이 가문을 배신했다는 사실보다도 한국을 그렇게까지 무시했다는 게 더 실망스러우셨나 봐요. 아버지는 마이클을 보시면서 정말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박순자 이모한테 사과하셨어요. 60년 동안 가족으로 대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정식으로 가족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이모도 울면서 그동안 정말 행복했다고 리 가문의 일원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 마이클도 울면서 사과했어요. 자신이 너무 교만했다고 한국을 무시한 게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박순자 이모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그 이후로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순자 이모를 정식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문의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마이클은 중국 투자건으로 한동안 가족들과 멀어졌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대로 박순자 이모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순자 이모의 한국 가족들이 70년 만에 싱가포르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전쟁 때 헤어진 형제들과 조카들이 모두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재회였어요. 이모는 형제들을 보자마자 펑펑 우시더라고요. 70년 만의 만남이었거든요. 우리 집 큰 거실에서 합동 제사를 지냈어요. 한국식으로 제사상을 차리고 절도했습니다. 저는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이모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뭉클했어요.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 문화가 이렇게 따뜻하고 의미 있는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한국 가족들도 저희 가문이 고모를 이렇게 잘 대해준 것에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는 모두 함께 김치를 담그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온 가족들이 재료를 가져와서 우리 집 부엌에서 김치를 만들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였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마이클도 같이 김치를 담그면서 한국 문화가 이렇게 재미있는 거였냐고 하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저녁 식사 때였어요. 저는 그동안 몰래 연습한 한국어로 박순자 이모한테 이모 사랑해요라고 말했어요. 이모는 그 말을 듣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70년 동안 가족이라는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으셨다면서요. 그 모습을 본 한국 가족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 우리 가문은 한국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있어요. 박순자 이모의 조언을 받아서 K-팝, K-뷰티, 한국 드라마 제작사에까지 투자 영역을 넓혔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특히 한국 화장품 회사 투자는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어릴 때 배운 기초가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에 가서 직접 우리가 투자한 회사들을 둘러볼 계획이에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우리 가문이 70년 전부터 한국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도 알게 됐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